윤석열의 내란으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진짜 망할 뻔했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내란 청산과 정말 엄청나게 힘들게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요.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국회의 승인을 못 받으면 계엄은 자동으로 해제되는 조건을 헌법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필요한. 그래서 이제 개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내란 정당, 그야말로 그 어떤 정당보다도 책임을 느껴야 되는 내란 정당 국민의힘이 이걸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본회의장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산이 돼버렸어. 어제 그 정말 허탈한 장면, 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본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개헌안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 판단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반대하신다면 들어와서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의원 여러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판단해 주십시오. 39년 만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국회 표결입니다. 왜 안 들어옵니까? 반대 당론, 그렇게 구성원들 모두가 반대를 하면 들어와서 반대 투표하면 될 거 아닙니까? 반대 당론을 정하고 투표 불참을 통해서 찬성하는 분들의 양심과 소신을 이렇게 짓밟으면 안 됩니다. 국민들의 주권 위임은 정당이 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 국회의원들에게 헌법기관에게 한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진짜 계속 기다려줬거든요. 4시까지 기다렸어요. 정패수를 확인한 바 총 178매로서 투표하신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인 제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고개 숙여서 더 열심히 참여를 해야 돼. 그렇죠. 국민의힘은. 그렇지. 왜냐면 책임이 있는 정당이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저 장면을 윤석열 탄핵 표결 때 보고 예. 또 다시 보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3 불법 계엄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헌법 개정을 하려는 거잖아요. 내용 네. 중에 하나가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만약 승인 안 받으면 자동으로 폐기되게 하고 이걸 방해하고 뭐 안 하겠다고 하면 또 불법 계엄 하겠다는 겁니까? 정권 잡으면? 그거 말고는 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회의를 열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개헌에 대한 문제니까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은 이 개헌에 대한 문제니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더라고요. 법률가로서 지금 이 장면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인데 네. 헌법기관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내란 뭐 그런 짓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헌법기관은 훨씬 더 국민에게 엄중한 위임을 받고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아휴. 그래서 2024년 12월 7일 그때 그 탄핵소추 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예 안 들어와서 네. 표결이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것은 아니다. 국회의원들은 자기 소신을 가질 수 있는데 국회에 와서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표결에는 참여해야 된다. 그렇죠. 해가지고 12월 14일 날 들어와서 탄핵 소추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자기의 소신과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있겠죠. 네네네. 그 소신을 표결로서 국회에 들어와서 표결로서 자기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네. 것인데 아예 행사하지 못하도록 당이 막아버리면 막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거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몇 명 있거든요. 의원들이 있죠. 왜냐하면 내용상으로 보면 반대할 수가 없어. 반대할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원들의 소신 있는 그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당이 막아버린 거거든요. 그 내란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런 거를? 국회의원의 개개 국회의원의 권능 행사를 방해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내란이 되려고 하면 폭동으로서 방해해야 내란죄가 되는데 폭동은 안 했지만 국회의원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비판을 받아야 되고 네. 국회의원들의 개별적인 여러 고민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 5.18 부마항쟁, 네. 그다음에 계엄요건 이런 것들은 다 전부 과거의 계엄의 남용을 바로잡아서 정상적인 민주국가로 가자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한 이야기죠.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당을. 정말 근데 너무 뭐 언론에다가는 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뭐 개헌은 그래도 찬성한다. 그리고 당론에도 반대 뭐 의견을 내면서 당론이라고 안 들어오는 것도 좀 그렇게 소신이 있으면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한 거죠. 아니, 자기가 1차적으로는 예. 그래도 개개인의 소신의 표현을 그 정도로 한 거는 또 좀 존중될 뭐 그나마 좀 낫긴 한데. 그나마 존중될 부분이 있고 네. 정당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정당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정당에 집중해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최소한도로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친한동계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본인들이 겉으로는 국민의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윤 어게인이고 우리는 좀 다르다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들도 나서야 될 때는 나서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과거 최혜병 특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아니 5.18만 넣으면 뭐 부당하다? 부망정도 넣어달라? 그래 같이 협의해서 넣자. 그러니까 이제 새마을운동도 넣어달라? 6.25 전쟁도 넣어달라? 그러니까 다 논의하자 넣자. 그러면 또 안 해요. 졸속이다라고. 그렇지. 참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한동훈을 뭐 아주 건강한 보수인 것처럼 제발 좀 얘기하지 마. 맞아. 그게 맞아. 이따가 오늘 네. 깊이 있게 좀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네. 요 부분은 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본회의를 소집하면서 어제 불성립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다시 한번 투표를 하자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의안 50개를 올렸습니다. 그거에 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헌법 개정안은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가든 부든 의결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의사결정권을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들어와서 표결을 해서 부를 던지든지 찬성하는 사람은 가를 던지든지 의사결정을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무제한 토론을 합니까? 무제한 토론은 소수파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소수파가 자기 의견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아서 투표 불성립에 대해서 다시 하는 건데 여기에다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것은 무제한 토론 제도를 남용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든 39년 만에 개헌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민심을 직시하고 좀 더 깊이 고민해서 그래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제가 간곡하게 요청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걸 보니까 더 이상의 의사 진행이 소용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은 헌법 개정안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오는 6월 3일 개헌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오늘로써 중단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이 헌법 개정안 39년 만에 하는 헌법 개정안 그것도 불법 비상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 또 군사독재를 물리친 부마항쟁과 그리고 전두환 내란을 극복한 5.18 민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서 우리나라의 민주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자는 것 또 어느 국민들이 어디에 산다고 해서 삶이 차별되지 않도록 하자고 하는 이 헌법에 대해서 어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서 투표를 무효시켰고 오늘은 또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고 해서 더 이상 의장은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오늘로써 이 절차를 중단합니다. 국민투표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선거인단에 등록한 재외국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기관에도 유감의 뜻을 표하고 국회의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매우 아쉽습니다. 정말 몹시 안타깝습니다. 개헌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쟁점이 없어서 내용엔 반대할 것도 없다고 하면서 여야 간에 얼마든지 합의가 가능한 사실상 내용에 반대가 전혀 없는 개헌안을 놓고도 개헌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정략과 억지 주장을 끌어들여 39년 만에 개헌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개헌안은 전부 다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약속했던 내용들입니다. 작년 5.18에는 당 공식 입장으로 헌법 전문 수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반성한다고 해놓고 국가 균형 발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졸속개헌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의장이 숱하게 제안했습니다. 그때마다 거부하고 대답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힘입니다. 절차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재작년 2024년 7월 17일 제76주년 재헌절 경축사에서 2026년 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 그리고 개헌특위를 구성하자, 이렇게 재작년에 이미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1월부터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구성안에 국민의힘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논의를 한 바 있고, 그리고 4월 6일 날, 작년 4월 6일 날 제가 개헌 특별 담화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17일에 다시 제77주년 재헌절 경축사에서 단계적 연속적 개헌, 여야 정당 정부와도 협력하고 여론도 수렴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회의장 신년사에서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첫 단추를 끼자 다시 제안을 했고, 국회는 올해 2월 22일 헌법 개정 관련해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1만 2천 명을 향해서 했고 그런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1일에는 헌법 개정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올렸을 때 그때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무제한 토론을 하고, 그래서 국민투표법도 반대하다가 어쨌든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3월 10일 다시 개헌 제안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17일까지 개헌특위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것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재정당 연석회의를 통해서 4월 3일 헌법 개정안 발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랬더니 졸속개헌이라는 겁니다. 내용엔 반대할 게 없고 졸속개헌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 차례 제안했던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가까스로 만든 개헌 기회를 걷어찼을 뿐만이 아니라 공당으로서 국민께 한 약속을 실천하는 책임도 같이 걷어찬 것입니다. 불법 계엄을 반성한다, 반대한다고 한 소리는 다 어디로 간 겁니까? 불법 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을 필리버스터까지 걸면서 이러고도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로 무기를 선고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했다는 세간의 의심과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끄럽고 두렵게 여기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20년, 30년 후에 이런 불법 내란이 또 벌어진다면 정말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1987년 이후 시대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 현행 헌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합니다. 비록 이번 기회는 놓쳤지만 출발선은 좀 더 가까워졌습니다. 헌법 불합치 판정 후 근 12년 만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을 해소했고, 전부 아니면 전무였던 전면 개헌 방식 대신에 합의되는 만큼 매듭을
풀어가는 단계적 개헌에도 공감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결과로 역시 개헌은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인식이 더 굳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책임은 이제 국회가 다시 져야 합니다. 그동안 의장이 수차례 걸쳐 요청했지만 불발되었던 개헌특위를 후반기에는 반드시 구성하기 바랍니다. 이제 국민의힘도 이야기했습니다. 개헌 반대, 개헌 무산의 책임 모면용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반드시 약속을 지켜줄 것을 바랍니다. 여야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께 분명한 개헌 시간표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헌법 개정안 표결이라는 역사의 분수령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불참으로 민의를 저버린 행태는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가로막으며 국가의 미래를 볼모로 삼는 국민의힘의 오만한 민낯이 낱낱이 밝혀졌는데요.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만이 이 비정상적인 정치를 끝낼 유일한 답이라는 증언이 도처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겁함에 화가 나신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